안녕하세요. 조엘의 아빠입니다. 저번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지워진 댓글도 다 확인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격려의 말씀이 제일 많았고요. 영상에 대한 제 질문도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너럴 조엘 채널은 조엘의 성장기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만든 채널이고요. 뉴질랜드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종속되는 개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뉴질랜드 이민 관련 내용이 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또 다른 측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 가신 분들은 한국을 왜 떠나게 되셨는지요? 아무도 저와 같은 이유로 떠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싫다 이런 마음으로 뉴질랜드를 갔던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라고 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취향과 사정에 의해서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헬조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떤 민족에 대한 편견 역시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분들은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오늘 일본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 일본에 대한 정치적 편견으로 본 영상을 보지는 마시길 바라며 지구상 어느 나라에든 좋은 사람, 좋은 문화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터를 잡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일본에도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일본에는 약 150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다고 제가 일본에 살던 당시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일본이라고 하면 굉장히 치를 떠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반면에 그 수가 많던 적던 일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요. 심지어 일본이 한국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셔서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굉장한 우경화로 인한 정치적인 내용으로 인해 많은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듯한 인터넷의 글들이 있으나 제가 알고 겪은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편파적으로 한국을 싫어하고 못된 일본인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남의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 살면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 나라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옆길로 샜는데 그럼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미국, 캐나다, 인도, 동남아시아는 태국하고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다 가봤고요. 호주하고 중남미를 제외하고는 많은 곳을 여행으로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의 따뜻함은 어느 곳이나 다 있구나.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만 17세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도 일본의 좋은 측면도 많이 봤지만 안 좋은 측면이나 국민성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인데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20대 후반에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 가족의 불상사로 인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당시 20대 중반에 젊었던 저는 사실 일본에 사는 것이 생각보다 잘 맞아졌기 때문에 딱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갖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고요. 그 후 한국에서 약 6년 동안 살고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 외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를 떠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것도 있고 한국에는 정말 친하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2명 있긴 한데요. 여하튼 뉴질랜드에 가기 전에는 그 친구가 제가 뉴질랜드에 가기 1년 전에 캐나다를 이민 가서 소중한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도쿄에서만 10년을 있었는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는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댓글을 보면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제가 일본에 2002년 11월에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천식이 있다 보니 건강상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자연 환경 좋은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하고 제 몸하고 기후가 안 맞습니다. 이건 피부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제가 일본하고 뉴질랜드에서는 피부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섬나라는 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울산시 야암동인데 거기가 960 지금 SK이지만 석유화학단지 직선거리로 약 3,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피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저는 건조한 곳에서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보습을 정말 잘해도 괴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간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다 보니 느낀 거지만 사계절이 너무 뚜렷한 한국 같은 경우는 옷도 많이 필요하고 너무 더웠다가 너무 추웠다가 하는 기후가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약한 피부 때문에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따뜻한 나라나 겨울이 없는 나라가 저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뉴질랜드는 북섬은 높은 산을 제외하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남섬도 있으니 눈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저한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한 소위 불알 친구도 7살 때 울산을 떠나면서 바이바이 했고 제2의 고향인 속초에도 요즘엔 핫하고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했지만 식당, 자영업, 공무원 아니면 취직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털을 잡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품공자 생산직이라면 얼마든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경력과 전공과는 맞지가 않고 급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초등, 중학교 동창들도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친한 인생 친구도 한국에 없으니 심심하고 외로운 것은 뉴질랜드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뉴질랜드에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을 사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은 30대 후반인데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도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일본과 뉴질랜드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는 친구나 형님, 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사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임은 알고 있지만 뉴질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은 그래도 친누나가 한 명 있고 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죠. 원래는 저희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올 생각이었는데 부모 초청 이민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변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항상 그것이 마음의 짐이었던 것 같고요. 부모 초청 이민을 하려면 혼자서 벌면 1년에 약 뉴질랜드 달러로 16만 불,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벌어야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야 하고 캐시 잡은 당연히 안 되고 증명이 필요하죠. 이것을 충족하려면 의사나 특수 전문직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의 문제인 과도한 경쟁 교육이 제 교육관하고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살면서 학업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랬고 기술직을 해도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곳을 찾다 보니 그곳이 우연히 뉴질랜드였던 것입니다. 물론 호주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제가 힘든 것은 견디지만 아이가 힘든 것은 부모로서도 보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요즘 아이들이 첨단 기술에 빠져서 디스플레이나 게임에 중독돼서 사는 것들이 굉장한 위험이라고 생각되고요. 최대한 아이를 자연과 많이 친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조엘이도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타인에게 배려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만 자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조국인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 빼먹은 이유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일본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를 쳤는데 중국이 동쪽에 해양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도 한몫했죠. 터지면 편서풍으로 한국이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사실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에 가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잠깐 4개월 정도 수도권에 살고 있었는데 조엘이 피부가 트러블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속초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고 나서 조엘이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미세먼지는 저와 제 가족에게 고민이었고 저 개인적인 피부 질환에 대한 고민, 그로 인해서 기후가 좋은 나라를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 어떠한 교육이 중요한지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번 영상은 뉴질랜드를 이민국으로서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를 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니 제가 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중국이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원자력도 일본이 원인이고요. 하필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주변국으로 인해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엘이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쩌다 보니 조엘이 채널이 짧지만 제 인생 회고록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댓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